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식탁에 알지 못하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관리해 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스스로 질병을 키우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먹는 생선들이 건강을 해치기도 반대로 생명을 지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생선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생선 중에는 절대 피해야 할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입니다. 수은은 신경계, 특히 태아와 어린이의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이죠. 왜 어떤 생선들은 수은 함량이 높을까요? 주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대형 어종이나 수명이 긴 생선들이 수은을 더 많이 축적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이런 생선들이 오르고 있지는 않나요? 첫째, 상어입니다. 상어는 수명이 매우 길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어서 수은 축적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둘째, 황새치입니다. 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지방량과 함께 수은 함량도 높습니다. 셋째, 옥돔, 특히 멕시코만에서 잡히는 옥돔은 수은 오염도가 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왕고등어입니다. 일반 고등어와는 다르게 수은 함량이 높아 임산부나 어린이는 특히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태평양산 왕고등어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치입니다. 참치 중에서도 붉은 참치, 예를 들어 눈다랑어, 나 황다랑어, 는 수은 함량이 높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개다랑어 참치도 일반 참치보다 수은 함량이 높다는 점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 생선들을 자주 드시나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수은 함량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식 생선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편리하게 많은 생선을 접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생제와 화학 물질 사용, 그리고 오염된 양식 환경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수입산 메기입니다. 특히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메기 중에는 미국에서 금지된 항생제가 만연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오물 검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메기가 어떤 환경에서 왔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둘째, 양식 연어. 특히 대서양 연어는 항생제와 오염 물질 노출 위험이 높습니다. 심지어 인공적인 색소를 첨가하여 보기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셋째, 양식 우럭도 항생제 사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틸라피아입니다. 이 생선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아 과도하게 섭취 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영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높은 지방 함량 때문에 물속의 돼지 비계라고 불리기도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 장어는 물속의 잔류물을 쉽게 흡수하고 특히 유럽산 장어는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미국산 장어는 다량의 독소를 함유할 수도 있다고 하니 장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렌지 러피라는 생선도 있습니다. 이 역시 수은 함량이 높고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선들을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처럼 위험한 생선을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오히려 증진시키는 반드시 먹어야 할 생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생선들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필수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은 더욱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조기, 가자미 등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며 항염증 작용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히스타민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구입 후에는 바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신선하지 않은 생선은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연어, 특히 자연산 연어입니다. 자연산 연어는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걱정 없이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심장 건강, 뼈 건강, 그리고 기분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대구, 청어, 농어, 무지개, 송어, 정어리입니다. 이 생선들은 앞서 언급한 등푸른 생선과 함께 영양가가 높으면서 비교적 수은 함량이 낮은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특히 정어리는 작은 생선이지만 오메가3가 풍부하고 칼슘 섭취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멸치입니다. 멸치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고 성장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이 생선들이 얼마나 자주 오르고 있나요? 이 좋은 생선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생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섭취하세요. 특정 생선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번갈아 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오염 물질 섭취 가능성을 줄이고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린내가 심하거나 표면이 미끈거리고 눈이 탁하거나 살이 물렁한 생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생선은 눈이 맑고 투명하며 아가미가 선홍색을 띠고 살이 탄력이 있는 것이 신선한 생선입니다. 셋째, 제철 생선을 섭취하세요. 제철에 나는 생선은 맛과 영양이 풍부하며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생선의 원산지와 양식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세요.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특히 섭취량에 주의해야 하며 일반 성인도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은 함량이 걱정되는 생선은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째, 조리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생선의 껍질과 내장은 중금속 농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거하고 구이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여 유해 물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과 금기사항도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이나 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째, 민물고기 회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민물고기 회는 간디스토마와 같은 기생충과 각종 세균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훈제 연어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훈제 과정에서 다량의 염분이 첨가될 수 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나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생선 내장은 중금속 농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생선이라도 내장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내장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넷째, 등푸른 생선을 상온에 방치하지 마세요. 등푸른 생선을 상온에 오래 방치하면 히스타민이 생성되어 알레르기, 발진,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는 히스타민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생선은 구입 후 바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조리 후에도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여름철 어패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장염 비브리오균이 어패류에 번식하기 쉽습니다. 생선회나 조개류 등을 섭취할 때는 신선도에 더욱 신경 쓰고 가급적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중 어떤 사항을 간과하고 계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주의사항들을 명심하고 실천하여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생선과 반대로 건강을 지켜주는 생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곧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당장 바꿀 수 있는 3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과 양식 생선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세요. 둘째,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자연산 연어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셋째, 민물고기 회와 생선 내장 섭취를 금하고 신선한 생선을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여 드세요. 이 3가지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나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생명을 살리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